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헬타시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물리치료 교수의 장모님 무릎수술 재활 운동 계획표 2편으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1편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낙상 후에 허리 통증이 유발되었지만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로 무릎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명은 반월상 연골 봉합수술로 입원을 하였는데, 수술 당일 의사 선생님이 무릎 관절에 내반슬, O자 다리 형태의 변형이 있으니까 내반슬 교정술도 같이 진행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와서 빨리 상담을 같이 들어봤는데, 장모님의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내측 가로형 손상, 옆으로 찢어지는, 길게 찢어지는 손상으로 이렇게 사진과 같이 A번이었습니다. 이 손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퇴행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반슬 교정술을 같이 해준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진행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반월상 연골을 사실 절제하지 않고 봉합수술을 한다고 하였을 때 사실 이미 실력이 좋으신 선생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반슬 교정술은 사실 진행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현재 장모님의 무릎 관절을 엑스레이 CT상으로 봤을 때 연골의 퇴행은 이제 시작되는 정도이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유전적으로 장모님의 가족분들은 사실 모두 젊을 때부터 내반슬 O자 다리 체형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만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반대측 퇴행이 좀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그 수술은 시행하지 않는 걸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의사가 권유하고 환자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책임도 환자가 모두 감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권유를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보고 최적의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낙상 후 허리 디스크로 출발해서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적절한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 후 본격적인 재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워보았습니다. 수술 직후 0에서 3주 동안은 회복을 위해서 무릎에 대한 운동은 사실 좀 피해야 합니다. 통증과 붓기를 조절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체중 부하는 절대 금지이며 무릎 관절의 움직임은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치료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생을 위한 보호, 체중 지지는 하지 않는다. 관절의 움직임도 하지 않는다. 부종과 통증의 최소화, 무릎 관절은 움직이지 않지만 엉덩 관절과 발목 관절은 근력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다리를 곧게 뻗은 상태에서 다리 들기와 발목을 발등 굽힘 하는 쪽으로 운동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무릎뼈의 움직임을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릎뼈를 손으로 잡고 가볍게 상하 좌우 이렇게 움직임을 유지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냉찜질도 좋습니다. 3주 정도 되었을 때 무릎을 체중 부하 없는 상태에서 손으로 꺾어주는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90도 미만까지만 시행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중 보조기는 항상 착용하고 양쪽 목발을 이용해서 다리의 체중 부하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3주에서 6주 차입니다. 3에서 6주 동안은 움직이지 않아서 굳어버린 관절을 굽혀주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세부적인 치료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생을 위해 보호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0에서 3주 차와 다른 점은 치료진의 확인하에 부분 체중 지지가 가능해지고 무릎 관절을 120도 미만까지 굽힐 수 있게 됩니다. 무릎 관절 최대 펴 유지와 120도 미만 이하로 굽힘에 대한 관절 운동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근력 유지와 부종 감소를 위해 누워서 발등 굽힘 운동은 계속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크라임쉘이라는 엉덩 관절 벌림과 펴 근육군에 대한 근력 강화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6에서 9주입니다. 드디어 부분 체중 지지 상태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에 회전 힘이 생기는 것은 절대 금물이기 때문에 보조기를 되도록이면 꼭 지속해서 착용해줘야만 합니다. 목발도 이제는 양쪽이 아닌 한쪽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치료로 가장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지속적인 재생을 위해서 무릎 관절을 보호합니다. 근력 강화 운동, 이때는 특히 무릎에 여러가지 시술로 생기는 체중 지지 금지 상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무릎 관절의 앞쪽 편근, 그리고 뒤쪽 굽힘근에 대한 근력 강화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 능력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발목, 발바닥 굽힘 근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 시기는 운동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시기 때문에 사진으로도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무릎의 평근에 해당되는 쿼드리셉스 근육입니다. 쿼드리셉스 중 특히 이제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내측 광근이라는 근육이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위축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깨우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있기 전에 먼저 쿼드셋이라는 운동을 시행합니다. 발목을 가능한 범위로 발등 굽힘을 합니다. 수건을 무릎 뒤에 받쳐줍니다. 그리고 무릎이 약간 굽혀진 상태에서 수건을 10초 동안 무릎으로 누르게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누워서도 가능하지만 벽에 기대고 앉은 상태에서 안쪽 부분에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서 힘이 들어가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누르는 동작을 10초 운동, 10초 휴식, 10회 반복으로 한 세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이제는 내측 강근을 조금 더 깨워내기 위해서 부분 범위이지만 무릎의 끝범위 강화, 역시 내측 강근을 자극하는 운동인 짧은 아크 쿼드라는 운동을 시행합니다. 무릎 밑에 베개 혹은 폼롤러를 받칩니다. 그리고 발목을 가능한 범위로 발등 굽힘을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최대 펴까지 움직인 다음 10초 동안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10초 휴식하고 이것을 10회 반복을 합니다. 내측 광근이 이제 조금 더 깨어났다면 이제 범위를 늘려줍니다. 앉은 자세, 90도 굽힘 자세에서 최대 펴까지 운동을 통해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긴 아크 쿼드 운동을 시행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90도 굽힘 자세를 취하고 발목을 가능한 범위로 발등 굽힘하여 무릎을 최대한 펴게 됩니다. 이 운동도 10초 동안 유지하고 10초 휴식 그리고 10회 반복을 시행합니다. 쿼드리셉스 근육을 깨워내기 시작했다면 이번에는 걷기 동작과 유사한 동작으로 움직임, 일상생활 동작의 움직임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벽을 짚고 무릎을 올리는 운동을 시행합니다. 제자리에서 걷는 동작처럼 시행하되 무릎을 최대한 복부로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며 높이 들어 올립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 동작은 유지 시간은 없고 20회에서 30회 정도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앞쪽에 있는 쿼드리셉스 근육을 열심히 깨워냈다면 이제는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운동입니다. 벽을 짚고 무릎을 90도로 굽힘 동작을 시행합니다. 근육이 짧아져 있는 관계로 엉덩관절이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하지만 최대한 엉덩관절은 벌리거나 편 동작이 없는 상태로 무릎만 굽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 동작도 역시 유지 시간은 없고 20에서 30회 정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발목에 대한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힐라이즈 운동이라는 것을 시행하면 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벽이나 난간을 잡은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동일하게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시행합니다. 유지 시간은 없고 20회에서 3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무릎에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많이 시행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하지 운동은 역시 스쿼트가 좋습니다. 그러나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뒤쪽에 의자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법은 일반적인 스쿼트 운동과 비슷합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꼭 신경 쓰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6에서 9주차에는 전범위 스쿼트 운동은 시행하지 않고 60도 정도만 내려가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저 위치가 한 60도에서 70도 정도 내려간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운동들이 존재하지만 복잡한 운동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따라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운동만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운동 설계를 할 때 제가 가장 집중하는 점은 무릎 편 근육인 넙다리 네갈래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무용성 위축이 심한 내측 강근을 깨워내는 것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이 근육의 작동을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동작을 아무리 여러 번 오랫동안 지속해도 추후에도 역시 무릎에 비대칭이 계속 유지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운동 중 약간의 통증은 발생할 수 있지만 운동 종류 후에 통증이 증가되면 운동의 횟수는 꼭 줄여야 합니다. 9에서 12주차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완전히 퇴원도 가능하고 완전 체중 지지 상태에서 하지 근력 강화의 일반적인 스쿼트 운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때 원래 스포츠에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단 스포츠 활동은 본인의 퍼포먼스, 수행 능력의 70% 이하로 수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지금 수술 후 10주차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원해서 집에서 원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무릎 연골이 찢어져서 발생해서
체중 지지를 할 때 찢어지는 듯한 통증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수술 부위의 불편감은 역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의 비대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양쪽 허벅지의 둘레 차이도 아직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동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무릎 수술에 대한 재활 운동은 수술법의 체중 지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수술은 꼭 다른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체중 지지가 가능해지는 시기에 시행되는 운동 치료는 제가 제시한 그 운동과 주의점을 신경 쓰면서 다른 수술도 따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타시스는 항상 건강한 여러분들의 삶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